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은 7월 21일 현재 시간이 10시 30분입니다. 여러분들께 여러 차례에 걸쳐서 예고해 드렸던데요. 드렸던 대로 10시 오늘 15분에 대법원에서 이 판결이 이루어졌습니다. 지금 속보로 거의 동시에 제가 여러분께 방송해 드리는데요. 이미 제가 어젯밤에도 심야방송을 통해서도 여러분들께 예견해 드린 대로 똑같이 됐어요. 그러니까 댓글 공작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 판결, 그래서 1심과 2심에서 내렸던 형벌 2년 징역형을 그대로 선고했습니다. 그리고 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그러니까 김경수 지사 즉 경고모 측과 해서 이 도모 변호사를요 센다이 총영사로 보내겠다. 이것은 이 무죄 판결을 내렸어요. 그래서 2심 원심을 2심 항소심을 그대로 유지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구체적인 입장문을 대법원의 입장문은 아직 나오지 않고 있고요. 제목만 딱 한 줄 나와 있어요. 그래서 참고적으로 여러분께 이번 사건과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면 우선 1심과 2심 판결, 그러니까 이제 두 개예요. 하나는 공직부선거법 위반했느냐 안 했느냐. 왜냐하면 지방선거운동과 관련해가지고 김동원에게 도두형 변호사를 일본 센다이 총영사직에 제공을 했는데 이것이 대가성이 있는 거냐 없는 거냐. 그래서 1심에서는요, 이 공직선거법 위반도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어요. 근데 2심에서는 이거를 공직 거래 행위로 볼 수 없다. 대가로 볼 수 없다. 그래서 무죄를 때렸습니다. 대신에 이 댓글 공작, 이 혐의에 대해서는요, 1심과 2심이 똑같이 말하자면 유죄 판결을 내렸어요. 그래서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했는데 이번 대법원 상고심에서도 똑같이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자, 그렇다고 본다면요. 여러분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이 댓글 공작 이 내용을 많이 아실 텐데요. 제가 별도로 설명해 드리지 않더라도 그야말로 이 킹크랩이라고 하는 이 자동 프로그램을 통해서 댓글을 이 대선을 맞이해서 유리하게 이 조작해 내는 그런 작업을 한 것이 유죄 판결을 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도 여러 차례에 걸쳐서 말씀을 드렸지만은 국정원 댓글 공작보다도 훨씬 더 심각한 것이 이번에 이 김경수 지사의 사건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2016년도 12월 4일부터 2018년도 2월 1일까지 이 김동원 씨가 작업을 한 건데요. 이 공작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 공작 내용을 보면 기사 7만 6천 건에다가 이 공감, 이 비공감, 이 조작을 좀 해가지고 11만 8천 건을 조작했어요. 그래서 총 이 8,840만 1,200여 건, 최종적으로 댓글 조작 공작의 실체가 그 정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이제 컴퓨터 등 장애 업무에 관한 위법 행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요, 이제는 결국은 이제 이번 대선과 관련해서 만약에 무죄 판결을 받으면 굉장한 영향력이 클 것으로 많은 전문가들이 예측을 해왔는데 이제 바로 오늘 재수감될 운명에 처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보면은 굉장히 안타깝지만은 이 법 집행의 일관성 측면, 그리고 이 판결의 공정성, 이런 측면에서 볼 때 대부분 이번 판결은 온당하다. 그리고 제가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미 1, 2심 모두 유죄 판결한 상황에서 대법원의 판결이 이것을 뒤집는다고 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 이런 판결을 내렸고요. 특히 주심의 그동안의 판결 성향을 보면 다소 이 보수적인 성향을 해왔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도 상당히 좀 이 큰 변화가 없을 것이다.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그동안에 법률 전문가는 아니지만은 판단했던 것이 이번에 맞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론은요, 이 김경수 지사가 오늘 오전에 출근을 안 하려고 했어요. 왜냐하면 오늘 대법원에는 이 대법원에 출정을 안 하는 걸로 하고 또 이 관제에서 머무른 걸로 되어 있었는데요. 오늘 오전에 출근을 한 것으로 그렇게 공보안실에서 입장을 내놨습니다. 본래는 정상 출근을 안 하려 했는데 왜 갑자기 출근했느냐? 바로 이 코로나 상황이 매우 심각하기 때문에, 더군다나 어제 경남에서는요 89명의 확진자가 나왔다. 그래서 코로나 대응 상황을 함께 점검하고 대책을 논의할 필요가 있다. 이래서 출근한 것으로 입장문을 밝혔습니다. 그리고 오늘 오전 10시 15분쯤에 선고를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심경을 이 언론에 밝혔는데요. 최선을 다했기 때문에 이제 지켜봐야 된다. 그리고 제가 할 수 있는 진실을 밝히기 위한 노력은 다 했고 믿고 기다려준 도민들께 감사하다.
그리고 도민 여러분과 함께 완전히 새로운 경남, 더 큰 경남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갔으면 좋겠다. 그리고 나서 바로 이 코로나 시군 점검 회의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이제 대법원 선고가 나왔기 때문에요. 별도 입장이 나올 것으로 보이는데 이 별도 입장이 나오는 대로 여러분들께 보도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요, 이번 이제 대법원 선고가 있었기 때문에 어쨌든지 간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기는 굉장히 어려웠고요. 이러한 이 김경수 지사, 이 친노와 친문, 양 세력의 절대적 지지를 받고 있고, 처음에 경선을 연기하려고 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대법원 선고에서 혹시라도 무죄 판결이 날 경우에는 얼마든지 이번 대선에도 뛰어들 수 있기 때문에 그 시간을 좀 버려야 되겠다. 이런 차원에서 경선을 한두 달 정도 연기하는 문제를 지금 민주당 내 말하자면 친문 친노 측에서 검토를 했었지만은 결국은 송영길 대표가 원래대로 한다. 이렇게 1차적으로 방침을 정했는데 이번에 4차 재유행으로 인해서 10월 10일 날 경선하는 걸로 약 한 달 정도 늦췄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이제는요. 이 김경수 경남지사의 유죄 대법원에서 이 판결이 최종 확정됨에 따라서 이제는 여러 시나리오가 그동안에 나왔습니다만은 별다른 이 그동안에 정치권에서 그리고 언론에서 거론되는 시나리오에 따른 이 대선 영향은 이제 사실상 거의 없는 것이 아니겠느냐. 그렇지만은요, 이 많은 또 이 인물들이 면회를 갈 거 아니겠어요? 이 면회를 가서 이 김경수 지사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그 면회 인물들, 주변 인물들이 또 그 입장을 정치권에 전달할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옥중 정치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옥중 경영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 김경수 지사가 과연 그 정도로 적극적으로 메시지를 낼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 성향으로 볼 때 그래도 어떻든 김경수 지사 이 기본 성격은 이 점잖은 그런 입장이잖아요. 일반 민주당 내 586 그룹에 비해서는 비교적 싸움딱 성질이 약해요. 뭐 예를 들어서 뭐 이 정청래 이런 사람들 보십시오. 정말 막무가내 아닙니까? 윤호중 이런 원내대표 이런 사람들 보십시오. 상식을 초월하는 수준에서 그야말로 이 기질을 내보이고 있잖아요. 그러나 김경수는 그런 사람들과는 결을 달리하고 있어요. 그런 측면에서 이 옥중 정치의 가능성 과연 있겠느냐? 저는 비교적 회의적으로 본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제 방송 이제 혹시라도요. 제가 이제 김경수 지사 입장이 나오는 걸 한번 기다려 보겠습니다. 입장이 나오면 바로 여러분들께 소개해 드리도록 하고요. 이 정치권 민감한 중요한 뉴스들이 몇 개 나와 있어요. 이 내용을 가지고 여러분께 소개해 드리겠는데요. 우선 최재형 감사원장이 오늘 공식적으로 페북 계정을 공개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국민과의 소통에 본격적으로 나서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본인 생각을 전달하고 피드백을 받으면서 본격적으로 소통을 늘리는 계기가 될 것이다. 이렇게 김영우 상황실장 격이죠. 현재로서는 이 김영우 의원이 그렇게 밝히고 있고요. 이렇게 페북을 상당히 빠르게 개설한 것은 지금까지 어쨌든 간에 인지도가 상당히 낮고 그리고 지금 이제 국민의힘에 입당한 이후에 지지율에서 급등하는 현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위 컨벤션 효과를 좀 극대화하기 위해서 이런 페북 계정을 조기에 개설했다. 이렇게 보여지고 있고요. 지금 현재로서는 정책 기조, 국정운영 방향, 그 다음에 국가 경영 철학 이런 것들을 구상하면서 대선 출마 선언문을 준비 중에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려지고 있고요. 그리고 당 안팎에 있는 이 정치권 원로들, 이 전문인들을 많이 만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려지고 있고, 어제는 김병준 전 비대위원장을 만나서 대통령 학에 대한 강의를 들었고요. 내일은 정의와 전 국회의장을 만나는 것으로 지금 알려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참고로 잘 아시다시피 정의와 의장이 최재형 감사원장으로 하여금 정치권에 출마하는데 가장 적극적으로 이 유도 역할을 한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정의와 의장을 내일 만나서 여러 가지 다양한 이슈에 관해서 여러 가지 선거 특히 전략 이런 것들과 관련해서 많은 조언을 들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 다음에는요. 이제 박수현 제가 보기에는요. 박수현 이 소통수석은 아예 광화문에다가 사무실 하나 내주는 게 훨씬 좋을 것 같아요. 매일같이 이 언론 저 언론은 불러다니는데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청와대에서요. 지금 계속 패널처럼 뛰는 사람이 이철희 정무수석 그 다음에 박수영 소통수석인데 이 얘기는 결국 뭡니까? 그만큼 좋은 점도 있지만은요. 나쁜 점도 있어요. 그만큼 문재인 대통령이 그야말로 궁궐 안에 갇히게 만드는 거예요. 왜?
아니 대통령이 얘기할 때는 대통령이 직접 얘기해야지 왜 대리인인 이철이와 박수현을 통해서 얘기하냐. 이런 사람들이 대통령 의중을 전달하고 다니고 있어요. 이러니까 이 소통의 벽이 더 높아지고 있고 문재인 대통령이 이번에 청해부대의 조기 귀국, 이 망신스러운 국제적인 망신 사태에 직면해 있는 상황에서도요. 말 한마디 국민한테 제대로 안 하고 있어요. 못하는 게 아니라. 아니 대통령이 선거 때 얼마나 굽신굽신하면서 표 달라고 하고 다녔어요. 그게 불과 2017년도 얘기예요. 예. 그때는 절절하게 표를 주십시오. 제가 나라를 그야말로 나라다운 나라로 만들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정의, 공정, 평등 이런 걸 주창했잖아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국정 운영을 어떻게 왔습니까? 정반대로 운영해 왔지 않습니까? 이 실체가 바로 누구에 의해서 다 이 나라다운 나라, 나라답지 않은 나라를 만들었느냐? 바로 문재인 대통령이에요. 그러면 청해부대 이런 사상 최악의 이 기록적 사태가 나타났으면 국민한테 엎드려 절을 해도 부족함이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수현이는 말이죠. 이미 대통령이 사과했는데 어쩌란 말이냐. 그렇게 말귀를 못 알아듣느냐. 이런 식으로 지금 언론에 나와서 해명하기가 바빠요. 그 이 얘기를 보면 국민 소통수석이 아니라 국민 불통수석이 아니냐. 예. 이 박수현 수석이 말을 얼마나 잘합니까? 말을 굉장히 잘하는데요. 지금은 말을 100마디 잘하는 것보다도 단 한마디라도 진정성 있게 그야말로 우리 국민들의 분노를 제대로 반영하는 반성하는 정치 차원에서 소통을 잘해야 되고 그 다음에 말을 잘해야 돼요. 그런데 이 소통을 자꾸 가로막고 국민의 분노를 더 불지르는 이런 소통 수석이 되면 이것은 방송에 나오지 않은만 못하다. 그러면 이 박수현 수석이 오늘 YTN 나와가지고 뭐라고 했냐면요. 이 정부 수석,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번에 뭐라고 그럴까요? 청해부대 관염과 관련해서요. 대국민 사과를 촉구하고 있는 것과 관련한 질문에 대해서 문재인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군 대처가 안일했다고 말씀했다. 여기도요. 안일했다고 말씀하셨다예요. 국민을 좀 이렇게 하셨다 대통령한테 극존칭을 쓰는 것처럼 국민에게 대해서 극존칭을 써달라. 저는 이 자세도 잘못됐다고 봐요. 결과적으로 대통령께서 그러면 국민께서 이렇게 좀 해요. 예. 결과적으로 대통령께서 스스로 겸허히 이 문제를 받아들이고 있는 표시 아니겠느냐. 아니 겸허히 받아들였으면 겸허히 받아들이는 선에서 끝나지 말고 겸허히 받아들였으면 진정성 있는 결과물이 뭐냐 이거예요. 국민 여러분 죄송합니다. 라는 결과물을 우리 국민들한테 입이 왜 있습니까? 입은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말을 하느냐? 대통령은. 필요한 말을 하라는 거예요. 말을 돌리지 말아라 이거예요. 유체 이탈 화법을 쓰지 말라 이거예요. 어떻게 겸허히 받아들이고 있다는 거하고 사과하고 같습니까? 겸허히는 받아들이는데 그 내 잘못이 아니야 이렇게 해석도 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질책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국방부 장관이 사과하고 총리가 사과하는 거 아니에요. 이거야말로 말장난이에요. 뭐 유체 이탈 화법이 이렇게 유식한 얘기를 쓸 필요도 없어요. 그냥 말장난이다 하면 간단하게 끝나는 거 아니겠어요? 이런 말장난을 그만 좀 하라. 그러면서요. 이 박수현이 뭐라고 얘기하고 있느냐. 어제는 서욱 장관이 사과를 한 날이고 그런 날 대통령께서 연거푸 사과하는 게 형식상 어떨지 모르겠지만 저희는 이미 대통령이 국민께 사과드리는 마음으로 임하고 있다고 보고 있다. 이런 인식 자체가 얼마나 잘못됐습니까? 아니 대통령이 사과하는 거하고 장관이 사과하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세계의 부끄러운 해군 역사를 새로 쓴 장본인이 문재인 대통령인데 왜? 국군 통수권자니까. 수많은 질병 방역 대책 회의를 하면서 이 청해부대에 대해서 방역하자는 거 단 한마디 시작과 끝 단 한마디도 안 나왔다는 거 아니에요? 이게 오늘 언론마다 특종으로 계속 보도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요. 장관은 장관 입장에서 사과를 하고 대통령은 대통령 입장에서 사과하는 것이 국민에 대한 예의다. 예. 그러면서 박수현이 뭐라고 또 이 변명하고 있는 줄 알아요? 보고를 받자마자 수송이 급하라. 이거는 지나가는 어린애도 이 정도 보고 받으면 그 수송기를 빨리 보내서 다시 한국으로 돌아오지. 이 얘기는요. 국민학생도 다 할 수 있어요. 그걸 가지고 사후 대책이 발빠르게 이루어졌다. 대책이 발빠르진 걸 뭐라고 그러죠?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거예요. 소 다 잃었는데 외양간 고치는데 그 외양간에다가 뭘 갖다 가둘 거예요. 말이 안 되잖아요. 이러니까 정말 이 박수현 수석 나와서 말할 때마다요. 문재인 대통령 이름에도 불구하고 여론조사 지지율, 긍정 지지율이 올라가는 거 정말 이해가 안 간다. 이렇게밖에는 볼 수 없어요. 그러면서 이제 뭐라고 은근히 살짝 한 자락은 깔아놓고 있어요. 뭐라고 깔아놨느냐. 우선 이런 모든 조치를 다 끝내고 본인께서 안심할 수 있도록 장면들을 완전히 잘 치료하고 다른 부대에 이런 일이 없는지 살피고 다 대책을 세운 후에 그리고 나서 또 있어요. 첫째요. 치료해야죠.
두 번째, 다른 부대에 있는지 없는지 살펴야죠. 그 다음에 세 번째, 대책을 세워야죠. 네 번째, 그리고 나서 필요하시다면이에요. if예요. 조건이에요. 대통령이 말씀하실 시간은 따로 있다. 이 네 군데의 단계를 거친 다음에 하겠다는데 이게 대한민국 대통령 맞고 이런 이 참모가 국민소통수석 차라리요 국민불통수석이라고 이름을 다시 바꿔 달아라. 이렇게밖에는 비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저도요 공직생활 해봐서 이 공무원들 저도 청와대에서 근무해봤잖아요. 어떻게 모시는 것이 좋은지 또 모시려는 의도대로 상황에 따라서 불가피하게 못 모실 수 있고 또 이 본래 생각했던 기획했던 거하고 달리 이 상황이 전개될 수 있고 많은 어려움이 있는 건 알아요. 그러나 가장 복잡하고 어려울 때는 단순화시켜서 솔직하게 인정하라. 예. 그래야 저도 이렇게 비판하고 싶지 않아요. 잘하는 거 잘한다고 많이 좀 칭찬해가면서 비판도 하고 싶은데 아니 잘하는 게 하나라도 있어야 잘한다고 칭찬하죠. 한번 시청자 여러분 잘한다고 댓글에 좀 한번 한번 올려주십시오. 이게 뭘 잘하는 거 있는지 그럼 제가 댓글 한번 읽어드릴게요. 예, 댓글 제가 지금 언뜻 보니까 제가 댓글 볼 시간이 없어서 잘 못 보는데요. 지금 보니까 맞습니다 이런 얘기가요. 이거 좋은 얘기 하나도 없어요. 댓글에도. 그러니까 잘하는 게 있어야 잘한다고 하죠. 제발 잘하는 거리를 좀 저한테 주십시오. 그러면 저는 분명하게 잘하는 건 여당이든 야당이든 잘했다. 못하는 건 못했다 얘기합니다. 그게 바로 합리주의 비판이고요. 자유민주주의가 발전하기 위해서는요. 정정당당하게 여권이든 야권이든 딱 밝히는 거예요. 이럴 때 언론도 발표하고 국가도 발전하고 성장하고 국민의 인식도 커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잘하는 게 있어야 잘한다고 하죠. 정말 저도 답답해요. 예. 자, 이 정도로 해놓고 그 다음에는요. 이 송영길이가 지금 뭘 얘기하고 있느냐. 윤석열 총장에 관해서 비판을 하고 있어요. 이 윤석열 총장에 관해서 뭐라고 비판하고 있느냐. 야권 윤석열 총장이요. 예, 말하자면 다른 야권에 있는 여러 후보들이 있는데 야당의 대선 후보 진출을 가로막는 짐차나 화물차 같은 느낌이다. 참, 이 비교하는 것도 말이죠. 이 송영길 수준이 아니 야권의 1위 가는 주자를 갖다가 짐차, 화물차에 비교하고 있는 이런 인식 수준이에요. 얼마나 참 기가 막히냐. 그러면서 평생 사람 잡아놓고 수사하는 특수부 검사 출신이 대통령이 된다는 것은 동서금에 찾기가 어렵다. 특수부 검사의 인지 여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검사 출신 중에 판사 출신 중에 어쨌든 법조인 중에 대통령이 된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자, 오바마 대통령 있죠? 예, 오바마 대통령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예. 그 다음에 클린턴 대통령도 법조인 출신입니다. 이런 것처럼 필리핀 두아르테 대통령도 마찬가지. 그래서 이렇게 어설프게 사례 조사를 해가지고 갖다 둘러대지 말아라. 그러면서요, 우리가 변화되고 내로남불을 벗어나고 균형을 찾게 되면 윤석열 지지는 거품처럼 사라진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건 희망사항이겠죠. 그야말로. 예, 그러면서 야당의 대선 후보 진출을 가로막는 앞에 속도는 안 되고 계속 추월 못하게 막고 있는 짐차, 화물차 같은 느낌이다. 트로이의 목마가 될 것이다. 어디서 트로이라는 목마라는 말은 어디서 배웠어요? 그래서 그걸 또 갖다 들이대고 있습니다. 자, 이제는요, 또 이 진중권 교수가 한마디 하고 있습니다. 이 진중권 교수, 말하자면 120시간을 대구에서 이번에 얘기했잖아요. 이걸 가지고 민당에서 벌떼 달려들고 있지 않습니까? 이거는 그 얘기하면 노동의 유연성, 이거를 좀 높여달라나 이런 취지 아니겠어요? 왜? 주 52시간 근무제로 이 경직성이 강하다 보니까 이 일자리가 새로 생기고 소득이 올라가는 게 아니라 더 어려워져요. 예, 이런 문제점이 있으니까 한 120시간이라도 쫙 일을 해서 업무의 노동의 효율성, 노동의 질을 높이자 이런 성격으로 얘기한 건데 120이라는 숫자만 가지고 말하자면 공격을 하고 있어요. 이게 현 여권의 수준이에요. 이러다 보니까 진중권 교수는 약간 색깔은 달리하지만요. 비판적 발언을 내놓고 있고 이 120시간이라고 얘기한 걸 보면 상당히 미숙하다. 왜 정치적인 오해를 사냐. 이런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발언을 하게 되면 정치적으로 이용당할 게 너무나 뻔한 거 아니냐. 그러면서 그보다는 더 큰 문제가 있다. 이분이 그러니까 밀턴 프리드만 이야기를 윤석열 총장이 많이 해요. 저도 듣고 있어요. 근데 이걸 자유지상주의라고 하는데 근로자들을 자유계약에 의해서 모든 걸 맡겨놓자는 한국 보수세력의 주요한 이데올로기다. 이렇게 진중권 교수가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본인은 뭘 그동안에 쭉 얘기를 하고 있냐면 보수가 재집권해서 첫째는 극우 반공주의에서 벗어나라. 두 번째가 자유지상주의에서 벗어나라. 세 번째는 위계 질서로 가는 권위주의를 파괴하라. 그 다음에 네 번째는 극우 반공주의 이거를 이제 없애라.
이것이 네 가지가 본인이 보기에는요, 보수주의가 해야 할 중요 과제라고 봐요. 그러면 남는 게 바로 뭐느냐? 바로 밀턴 프리드만의 자유지상주의다. 이거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아무리 지적을 해도 이 보수층에서는 이러한 이 잘못된 세계관이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자유지상주의를 무너뜨리는 굉장히 어려울 것 같다. 그러면서요, 걱정되는 것은 바로 이런 것들이 20대들한테는 먹힌다는 거다. 20대들이 자라나게 되면 이 세계의 주역이 되는데, 그래서 이걸 단지 하나의 해프닝 정도로 봐서는 안 될 형상이다. 이런 진단을 내놓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또 윤석열 총장 입당 시기와 관련해서는요, 본인이 자기 길을 가겠다고 했는데 갑자기 다시 입당하겠다고 하면 더 망가지는 거다. 아마도 죽이 되든 밥이 되든 끝까지 돌파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상황을 봐서 급속하게는 아니지만 언젠가 상황에 따라 결정을 할 것이고, 그래도 2달간은 그냥 계속 가지 않을까. 즉 무슨 얘기입니까? 장외에서 제3지대에서 계속 갈 것이다. 이런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참고적으로 말이죠. 이 권영세 최근에 윤석열 총장도 만나고 최재형 감사원장도 다 만나서 영입을 추진하고 있는데, 최재형 감사원장은 영입을 시켰고요. 윤 총장은 실패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국민일보와 인터뷰를 통해서요, 생각보다 빠르게 7월 중에도 입당할 가능성도 있다. 그리고 제3지대에 있는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는 것을 윤 총장도 잘 알 거기 때문에 결국은 입당할 것으로 본다. 이런 입장을 내놨고요. 어쨌든 윤석열 총장 지금 위기라고까지는 얘기하기가 어렵지만은 뭔가 좀 캠프 운영되는 것이 미숙한 점이 있다. 이런 진단을 내놓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요, 윤 총장과 입당과 관련해서도 현재로서는 윤 총장이 입당을 선언하기까지는 1mm도 움직이기가 어렵다. 그래서 지금 좀 어려운 상황이지만은 빠르면 7월 중에도 입당할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아직은 위기라고 생각하지는 않지만은 원인도 분명하다. 보좌팀, 즉 캠프에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캠프 중심을 잡아줄 사람이 부족하고, 선거 운동 실무를 책임질 사람도 부족하고, 캠프 내 의사 교환도 원활하지 않아 보인다. 시행착오를 지금 겪고 있고, 지금 이석준 국무조정실장이 캠프의 좌장 역할을 하고 있는데, 공무원으로서는 성공한 훌륭한 분이지만은, 그리고 정책 분야에서는 능력이 있는지 모르겠지만은 선거 캠프를 취하기는 적절치 않을 수도 있다. 그래서 팀워크가 보완되고 나면 다시 안정적으로 선거 운동을 해낼 수 있는 것 아니냐, 이런 긍정적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요, 이 희소식 중에 하나가 아닌가 싶은데, 지금 현재 주한미 대사가 지금 공석으로 돼 있습니다. 그동안에 바이든 행정부는요, 빈센트 브룩스 전 주한미 사령관한테 대사직을 제안했었잖아요. 그런데 개인 사정으로 고사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갑자기 부상하고 있는 이 분이 있는데, 바로 한국계 미국인 여성 외교관이에요. 그래서 지금 현재는 주 알바니아 미국 대사로 근무 중에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분이 주한미 대사로 올 가능성이 많다. 가장 큰 이유는요, 이미 주한미 대사관에서 근무를 한 적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북핵 육자회담에도 여러 차례 참여를 해서 우리 한반도 동향에 관해서 굉장히 박다 이런 이 전문성, 이런 것들이 또 인정을 받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분은 3살 때 미국 괌으로 이민을 가서 이 직업 외교관이 된 분이고, 또 누구하고 이제 가깝냐면요, 이 블링컨 지금 국무장관하고 굉장히 가까운 사이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블링컨 국무장관하고 굉장히 가깝기 때문에, 왜냐하면 오바마 행정부에서 국무부 부장관을 지날 때 비서실장으로 이 블링컨 국무장관을 보좌한 적이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런 측면에서 굉장히 좀 유리하다. 그리고 또 이 바이든 행정부의 인사 기조를 보면 유색 인종 그리고 여성을 중용하는 성격이 있다는 것이죠. 그런 측면에서도 굉장히 유리한 지금 상황에 와 있다. 다만 이제 조금 걸리는 점은 바로 뭐냐? 지금 주한미 대사관 자리가요, 말하자면 특임 대사 자리로 바뀌었다고 합니다. 이 마크 리포트 대사 지명 때부터 바뀌었다고 그래요. 2014년도에. 그래서 폴리티컬 어포인티로 바뀌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 직업 외교관인 이 김 대사가 과연 올 수 있겠느냐? 그리고 지금 알바니아에 부임한 것이 작년 1월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1년 반밖에 되지 않는데, 통상 미국 대사들도요, 부임을 하면 3년 정도 부임을 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바로 오기에는 좀 어렵지 않냐라는 이 시각도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대신에 또 경쟁자로 지금 누가 거론됐느냐, 미첼 전 국방부
동아시아 담당 동아시아 태평양 담당 수석 부차관보 이분이 라이벌로 거론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주한미 대사 자리는 굉장히 중요한 자리예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그렇기 때문에 누가 오느냐에 따라서도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수시로 이 주한미 대사 이 거론되는 미국 내 동향에 관해서 여러분들께 또 보도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요 이제 댓글 조작 지사직이 박탈됐습니다. 결국 지사직이 박탈됐어요. 그래서 이제 하병필 행정부지사 권한 대행체제로 전환이 됩니다. 왜냐하면요 선출직 공무원의 경우에는 금고 이상을 선고받으면 당선 무효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번 대법원 확정 판결로 인해서 지사직을 박탈당했고요. 이번에 이제 2년 징역형 중에 말하자면 남은 22개월을 교도소에서 복역을 해야만 된다. 왜냐하면은 지난 1심에서 법정 구속이 돼서 77일간 복역을 한 바 있어요. 그런데 그 당시에 이제 보석으로 풀려났지 않습니까? 2억 원을 내고 그렇기 때문에 자녀 임기만 이 기일만 복역하기 때문에 22개월 정도 복역을 하게 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요 또 이 허익범 특검이 입장문을 내놨어요. 왜냐하면 허익범 특검이 이거를 쭉 그야말로 특별 수사를 해왔지 않습니까? 대법원 선고 이후에 어떤 입장을 냈냐면 이 사건은 어느 특정인에 대한 처분의 의미보다는 정치인이 사조직을 이용해서 인터넷 여론 조작 행위에 관해 선거 운동에 관여한 책임에 대한 반증이고 앞으로 선거를 치르는 분들이 공정한 선거를 치르라는 경종이라고 생각한다. 다만 김 지사가 센다이 총영사직을 제안한 사실까지 다 인정하면서 그 의미를 축소하고 처벌조항의 법률적 평가와 해석을 제한적으로 적용한 원심을 그대로 인정한 것. 즉 말하자면 공직선거법 위반과 관련해서 무죄가 선고한 거에 관해서는요 상당히 유감스럽다, 안타깝다 이런 입장을 내놨고요. 그 다음에 이번 선고한 후에 이 김경수 지사를 김두관 의원이 방문한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방문을 해서 이제 위로를 했겠죠. 그 다음에는요 또 여당의 입장이 지금 막 나왔습니다. 그래서 여당 입장도 제가 여러분께 보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김경수 지사 아쉽지만은 민주당 아쉬움이 크지만 대법원 판결을 존중한다. 이소영 대변인이 기자들한테 방금 발표했어요. 경남 도정의 공백과 차질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민주당 대변인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민주당 관계자는요. 댓글 조작 공모 사실을 법원이 인정해서 문재인 대통령에게 공세가 집중될 수밖에 없고 지지층과 여론 사이에서 양자택일을 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다. 그렇잖아요. 왜냐하면 지금 무죄 판결이 나면 대선 주자들 우르 이 김경수 지사한테 달려가려고 그랬는데 그렇지 않다 보니까 이제 댓글 공작을 누구 때문에 했습니까? 문재인 대통령 때문에 한 거나 마찬가지예요. 당선시키려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이 비판의 화살이 문재인 대통령이 이걸 알았느냐 몰랐느냐 당연히 그리고 어떤 보고를 받은 적이 있느냐 없느냐 그때 만약에 보고를 받았다면 어떤 입장을 취했느냐 이런 것들이 추가적으로 이제 정치권에서 논란이 될 것이 분명하고요. 거기에 따라서 이제 대권 주자들도 대통령 표를 들 수도 없고 안 들 수도 없고 굉장히 좀 어려운 딜레마에 빠질 것이다. 이런 보도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요, 시정이 확정된 김경수, 안타깝지만은 더 이상 방법이 없다. 이렇게 지금 입장문을 딱 5분 전에 지금 발표했어요. 안타깝지만 법정을 통한 진실 찾기는 더 이상 진행할 방법이 없어졌다. 이렇게 밝히고, 이 확정 판결이 된 이후에 경남도청 앞에서 모인 취재진 앞에서요, 뭐라고 입장을 냈냐면, 대법원 판결에 따라 제가 감내할 부분은 온전히 감내하겠다. 제 결백과 진실을 밝히기 위한 노력은 여기서 멈추지만 무엇이 진실인지 최종적 판단은 국민이 하실 것이다. 그동안 저를 믿고 지지해 주신 많은 분들께 특히 도정을 직접 도와주신 경남도민들께 진심으로 감사하고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린다. 하지만 진실은 아무리 멀리 던져도 반드시 제자리로 돌아온다는 점은 끝까지 놓지 않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래서 오늘 김경수 지사 대법원 판결과 관련된 모든 뉴스를 가장 빠르게 제가 전달해 드렸습니다. 제가 보기에는요, 나중에 또 정권이 바뀌게 되면, 정권이 바뀌든 안 바뀌든 간에, 한명숙, 이 사건, 모해 의중으로 지금 몰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번 김경수의 대법원 판결 사건도 계속 영구적으로
명예회복이라고 하는 명분하에 계속 여권에서는 투쟁의 소재로 삼을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 이것이 저의 결론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제 방송 오랫동안 지금 딱 30분 방송했는데요. 많이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